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공공주도 3080 전국에 83만호, 서울에 32만호 주택공급 발표한 진짜 숨은 우도 무엇일까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며칠이 좀 지났는데요. 오늘이 이제 9일째 한 5일 지났습니다. 쭉 더 지켜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정부가 이렇게 80만 호를 뭐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 서울에 30만 채, 32만 채, 숫자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주된 내용을 보시면 전국에 해서 이제 80만 채 이렇게 되어져 있고, 쭉 내용을 보시면 뭐 공공이란 말이 엄청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 뭐 200 몇 번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주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그 200 몇 군데 정도 나왔죠. 여기 봐보시면 역세권을 기준으로 해서 200 몇 군데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특정 지역을 지정을 하지는 않고 200 몇 군데를 지정하겠다. 자, 이게 뭐 가장 큰 내막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보시면 뭐 LH를 동원해서 뭘 이렇게 주겠다 막 이렇게 되어졌는데, 가장 큰 내용이 현금 청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금 청산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거의 공포감에 완전히 지금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계약을 하지 않아요. 2월 4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지 않는 거죠. 매매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그 공공기관에 사람 국가기관을 이렇게 못 믿는 거죠. 그러면 공공으로 이게 공급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허접하다는 것을 압니다. 강남은 워낙 이제 고급 주택들이 많고, 또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아직 그 4층짜리 저급 10층짜리 이제 오래된 뭐 40년 된 아파트들을 이것을 또 공공으로 할 수도 있을 건데, 여기에 있으신 분들은 워낙 사회에 그 높으신 분야, 여러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사, 판검사, 검사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행정직 고위 공무원 쭉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 고위 공무원 이렇게 다 있다 보니까 여기는 좀 못 건들고, 그냥 맨마단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도 예를 들어 영등포, 뭐 구로구, 금천구 쭉 뭐 강서구,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뭐 이렇게 쭉 돌려쳐서 올라가면 이제 강북 지역, 전 지역 이렇게 이제 타겟팅이 되겠고, 서울 전역에서도 이렇게 좀 고 분양가, 이렇게 금액이 좀 크고 고급스러운 그런 주택들, 이런 지역은 어차피 이제 못 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빠지고, 이제 좀 열악한 상태에 있는 곳을 골라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힘없는 사람들이 보통 가잖아요. 특히 이제 타겟팅이 된 게 빌라, 다가구, 다세대, 요런 거, 그 다음에 단독주택 허물어져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열악한 상가, 이렇게 뭐 막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데가 이제 주 타겟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네, 현금 청산을 안 하고, 그럼 이제 현금 청산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현금 청산을 당하면 바로 뺏기는 겁니다. 바로 모든 거 다 뺏기는 거죠. 현금 청산. 근데 그 현금 청산마저도 어떻게 하는 거다? LH가 동원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시세하지 않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지해 버린다든지 또 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게 좀 국가가 강탈해 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 이것 때문에 계약을 지금 다 이렇게 홀딩하고 미루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서울에서 매매 거래량이 다 깨지고 있는 거죠. 지금 특히 다세대 빌라 이런 거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이거 매매 수요가 다시 전월세 수요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월세 수요가 지금 다시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정부의 의도는 이제 그거 제가 봤을 때 정부의 의도는 전월세 금액을 폭등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그 속마음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정부 입장은 국가한테 국민들한테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상태로 해서 200 몇 군데 하면 사실 서울 전 지역이 되고 어디가 될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샀는데 2월 4일자 이후에 산 아파트나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는 어떻게 된다? 현금 청산 당할 확률이 높아. 현금 청산을 당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한 이후에 또 그 수익금을 예를 들어서 샘플로 뭐 6대 4라고 했는데 그때 가서 보면 7대 3이 될지 5대 5가 될지 거꾸로 국가가 6을 가져가고 그 뭐죠? 원지주가 4를 가져가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거죠. 뭐 마치 거기 뭐 분담금은 부과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분담금 부과하지 않을 대신 나중에 수익금에 대해서 완전 뺏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러니까 좀 강탈해 가겠다는 그런 느낌. 계속해서 공공이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이꼬르 뭐다? 사회주의. 또 공상적 사회주의. 이게 뭐 이데아라고 그런가요?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만인이 평등할 수 있는 뭐 이런 세상을 꿈꾸는 거, 이런 공상적 사회주의를 이렇게 꿈꾸는 그러한 내용들이 잡혀져 있어요. 공상적 사회주의가 좀 더 진행되면 그건 뭐예요?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여기 현 정부를 비난하고 공격한 사람들의 그 의도일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현 정부의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200 몇 군데가 되고 200 몇 군데가 된 서울의 지역 중에서 내가 부동산을 사면 이게 현금 청산을 거의 당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분담금을 안 줄 테니까 이익금을 강탈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현금 청산 당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예를 들어 5억짜리 서울에 있는 5억짜리 빌라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 풀대출을 일으키고 샀어. 그랬는데 이자는 왕창 내고 막 있었는데 현금 청산 당했는데 서울이요 역마진 날 수도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나중에 이익금을 뭐 LH라는 것을 동원해 가지고 강제로 강탈해 버리는 것. LH가 뭐 예를 들어서 절반 가져가고 너가 절반 가져가고 이렇게 해라, 분담금 부과 안 할 테니 뭐 이런 거겠죠. 실제 개발은 LH가 다 하겠고. 근데 LH가 업무 능력이 있냐 없냐, 지금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업무 능력이 또 없다고 굉장히 비난하시는 분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능력 자체도 안 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큰 핵심 요망은 정부도 사실은 6.17 작년에 6.17 뭐 8.14 뭐 이런 대책에 보시면 한 13만 원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작년 올해 실질적으로 5천 가구도 뭐 공급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런 거 보면 실질적으로 또 서울에 있는 지자체 단체자치장, 서울에 있는 여당이 지자체 단체장이죠, 대부분.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이 또 대부분 더민주당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 6.17 대책이나 8.14 대책에 막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 지금 뭐 주민소환제 소송 들어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6.27 대책에 뭐 13만 가구도 그 공급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공급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못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발표를 그럼 했을까? 그리고 현 정부가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 임기가 한 뭐 풀로 끝까지 한다고 해도 임기가 1년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임기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또 2022년 올해 21년이죠. 6월 1일자 선거더라고요. 이게 벌써 이제 뭐 1년 조금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 1년짜리들이에요. 1년짜리들. 그러면 그 현직에 있는 실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그 일들을 제대로 할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요. 그것도 그 내용들도 보면 그 국토부 장관도 뭐냐면 발표할 때 뭐라고 했어요? 200 몇 군데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32만 가구를 어디에다 할 거냐? 이건 우리 일방적으로 못하고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겠다 한 거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 공수표잖아요. 어차피 공수표야. 근데 본인들은 이게 공수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또 뭐냐면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보좌해주는 보좌진, 거기에 있는 뭐 차관이라든지 1급, 2급, 뭐 국장급들, 이런 분들도 마음속에는 그런 것 같아. 이미 그냥 숫자만 엄청 부풀려서 뻥가를 친 거야. 뻥가를 쳤는데 국민들은 알아주라 이거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째라? 왕창 공급이 된다. 겁 많이 먹어라. 요것 하나 있고, 젊은 친구들은 아직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이거 숫자만, 이거 기사도 자세히 이제 보실 분도 있겠는데 안 보신 분도 사실 많잖아요. 뭐 또 사실 보더라도 이게 뭔 내용인지도 잘 모르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 겁먹겠죠. 야, 30만 채가 공급된데, 막 80만 채가 공급된데, 어마어마하게 공급돼서 집값 폭락하는 거 아니야? 요것도 한 것도 있고, 또 조금 똑똑한 사람들, 그 현금 청산을 강행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다세대라든지, 빌라라든지 이것을 못 사게 막는 거죠. 못 사게 막으면 어떻게 된다? 매매가 안 이루어져. 매도자들은 나올 거고, 매수자가 사라져. 그럼 매수자는 자 뭐냐면은 내가 현금 청산 당해서 이런 공포감 때문에 나의 수익금이 강탈당할 것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안 사고, 매도자들을 또 어차피 안 팔리니까 안 팔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제 팔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헐값에 내놓을 거라. 정부의 의도는 아마 이런 것을 발표를 해서 헐값에 나오게끔 하려는 게 목적이지 않는가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겁을 먹고 쉽게 말해서 매수자들을 완전히 겁먹게 해서, 정부의 의도는 매수자들을 완전히 겁먹게 해서 못 사게 하고, 아예 이렇게 매매 시장에 아예 접근 저차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매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매도자들이 헐값에 내놔라. 이제 요런 의도지 않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격이 폭락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죠? 지금 이제 4월에 지금 선거가 있죠. 4월에 3, 4월에 지금 이제 선거 준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보궐선거, 서울시장이 부산시장 제가 봤을 때 큰 중요한 건, 부산도 물론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건 서울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뭐 예를 들어 4분의 1이고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뭐 5분의 1인가요? 어차피 수도권까지 하면은 한 절반 가까이 되고, 그게 경기도에서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섞어지는 거다 보면 사실 뭐 거의 절반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공학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데까지는 다 필요 없어. 보궐선거가 있는 그 기간 동안까지는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다만 몇 달이라도. 그거 포커스로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뭘 할 거예요? 매표 행위에 좀 가까운
그 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 뭐 돈 뿌리고 뭐 재난지원금 돈 뿌리고 요걸로 또 해가지고 매표 행위를 해서 서울시장을 그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적 목표로 이걸 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좀 확대 해석일까요? 제 개인적인 해석이 좀 이렇고요.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에 찍은 것 주고 보낸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미국도 벌써 뭐 2천조 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뿌린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뿌릴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역대 최고의 국가 예산 555조 또 뿌리고요. 뭐 우리나라도 유동성 자금이 3천조 원 뭐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미국도 9천조 원, 유럽도 한 뭐 9천조 원 가까이, 뭐 일본도 한 8천조 원. 하여튼 코로나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어낼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올해도 찍어낼 거고요. 올 상반기도 찍어내겠죠. 선거 때문에 또 막 찍어내겠죠. 그래서 결국은 5월달 이렇게 되고 나면 저희가 보기에는 도리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내가 자금 여력이 돼서 강남에 뭐 20억짜리나 40억짜리 살 수 있으신 분 사시는데 나는 그럴 여력이 안 돼. 서울에 예를 들어서 서울 가면 지금도 5억짜리, 6억짜리 아파트 있습니다. 평수 적은 거. 예를 들어서 강북구라든지 뭐 은평구라든지 이런 데 가면 있거든요. 저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신 분들은 자기 직장에 가까워서 역세권, 뭐 빌라라도 사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저는 사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현 정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그것 지금 뭐 현금 청산하는 그런 제도 있잖아요. 저는 다 유야무야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뭐 다른 당에서 대통령이 되든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기존에 했던 이러한 정책들은 다 아웃입니다. 이거예요. 다 아웃. 왜냐하면은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펼쳐진 이 쉽게 말하면 공공주도 3080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만약에 했었다라면 관련된 그 밑에 하부 법령이라든지 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세척도 이렇게 완료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발표하는 것은 그냥 대가리만 아웃라인 있고 세부 이런 게 뭐 스며들들 못하고 있어요. 1년 어영부영 하다 갈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공공주도 3080 뭐 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전에 뭐 6.17 대책도 13만 호도 뭐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 그냥 걷어치우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또 새로운 대통령의 자기 실적을 쌓아야 돼요. 제가 봐보니까 이것은 꼭 뭐 민주당을 제가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집권 세력은 그렇더라 이거야. 모든 집권 세력은 A란 예를 들어서 이걸 이해하신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뭐냐면 이게 뭐 그 민주당이 있고 저 진보고 뭐 한나라당이 뭐 보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집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또 좀 거기에 대해서 막 하고 그러는데 중국이란 나라 봐보세요. 중국 다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다 공산당이고 소련도 봐봐요. 딱 공산당이고 공산주의 국가를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지도자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면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됐고 자기 실적을 만들어야 돼. 내 임기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실적이란 거예요. 누군가든지 뭔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보면 대통령들이 그걸 하려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무조건 내가 내 업적으로 만들어야 돼. 무리하게 막 계속해서 밀어붙여. 이런 것입니다. 이 공공주도 3080은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 4년차 끝나가면서 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공공주도 3080을 다음에 온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이거 하겠냐 이거죠. 이거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거라 이거죠. 제가 볼게에는 다른 방법으로 100%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것과 상관없이 경제 흐름으로 이렇게 보니까 현재 돈이 없으신 분들은 빌라라도 사고 현금 청산 당할 거 걱정하지 말고 사시라 이거예요. 현금 청산 안 당한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물론 다른 당이 집권하면 이거 뭐 아예 그냥 요 말 자체도 못 꺼내고 만들겠죠. 다 파괴시켜 버릴 겁니다. 예를 들어 세금 정책도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전에도 다른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정부가 뭐냐면은 공급 정책을 1년 만에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뭐다? 양도세 대폭 완화 정책이에요.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적어도 막 지자체장,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내년 3월 5월 달까지 뭐 기다, 그리고 6월 달까지, 6월 1일까지다. 그러면 아예 내 효과라 보고 싶으면 어떻게 돼? 2022년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뭐냐면은 한 채 이상 파시는 분들 세금 면제, 두 채 이상 파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라? 시세 차이가 상관없이 그냥 10%로 다 때려버리라 이거예요.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10억이 팔았어. 그러면 5억 벌었잖아요. 5억. 양도세 그냥 한 5천만 원만 받으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40 몇 프로 막 이렇게 절반 막 뜯어가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 두 채 뭐 세 채 있으신 분들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쏟아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 잡힐 걸로 봐져요. 어쨌든 오늘의 핵심 내용, 공공주도 3080 요런 그 정부에 쉽게 말하면 뻥카에 속아서 집 사는 거 보류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기 자금에 맞게 무조건 집을 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2020년, 21년, 22년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릴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자산을 잡은 사람만이 거지가 되는 것을 면천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주도 3080 뻥가에 속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